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일주일 정도 장이 흐르면서 최근 큰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장일수록 이 이후에 반등하는 잡코인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급반등을 하는 코인을 내가 보유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반등 자리에 유리한 코인들 특징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서 보유한 잡코인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SAC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SAC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4월 말이고요. 컨퍼런스라서 SAC가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이 SAC가 리플렛을 고소하면서 사실상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이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또 리플 쪽으로 리플이 우세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컨퍼런스 내용이 비판적이기라기보다 좀 후지부지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부터 최근 뉴스들이 이상하게 또는 리플이 계속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앞으로 SAC와 리플렛의 합의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3연속으로 소개해드린 리플 고소 소식이 연속적으로 리플렛을 지지하는 그런 고소건이 많았으니까 이 얘기는 SEC에게 집중타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는 이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건으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을 엄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 상태의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라기보다 여기 적혀져 있는 개개인들의 매매가 되겠죠. 제가 오늘 종이신문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려고 만들어지는 계좌 수가 하루 평균 6만 건에서 7만 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자 한경 전면의 첫 기사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주 새 2주 동안 17조의 현금이 5대 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런 은행으로부터 17조의 현금이 암호화폐로 향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의 장은 횡보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앞을 지나서 상승장을 만나면 미친듯이 거품이 낄 거라는 걸 예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김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김프가 우리에게 하락을 매기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주기도 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끼는 것도 결국에는 17년도, 18년도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대하락이 코앞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투자자가 모이면 거품이 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보면서 수익을 볼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젠가는 그러한 거품이 폭락을 하면서 빠지겠지만 그 대폭락 전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폭락 전까지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니까 날마다 확인을 하시고요. 이러한 거품은 세계 증시도 똑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작년 3월 대비해서 10배 이상을 상승을 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이 안에서는 차곡차곡 수익화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으로서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하락을 맞이했더라도 한 2배 정도나 아니면 3배 정도의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죠.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선물 시장에서 롱숏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롱숏을 눌러주시고요. 이 5분이나 1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은 지금의 선물 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시선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롱이 많은 위치였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롱이 많지만 시간 날 때마다 확인을 해본다면 숏이 우세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숏이 우세한 상황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마다 비율이 점점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질수록 숏만 많은 상태라기보다 점점 50대 50으로 가는 걸 보니까 횡보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숏의 비율, 이 빨간색의 숏의 비율이 많을수록 상승의 한계가 크고, 그러니까 상승에 있어서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게 되겠고, 그와 반면에 팽팽한 위치가 될수록, 이러한 위치가 계속 많아질수록 알트코인으로서는 호재, 그러니까 알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의 장을 본다면 드디어 불장이 시작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흐름을 본다면 아직 그 반등 흐름이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일부의 코인들이 최근 하락률을 돌파하면서 그 전의 하락까지도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주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전일 대비 순위로 본 코인들로서는 최근 입출금이나 최근 호재가 있는 코인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1000억 미만의 잡코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 대비 1위와 2위 옵저버 엔도르가 잡코인이고요. 그리고 메탈은 아니고 피르마 체인이 잡코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썸씽도 그렇고 대부분 1000억 미만의 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코박 토큰이 있었고 또한 알파커크가 있었죠. 그래서 둘 다 1000억 미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옵저버 엔도르, 피르마, 썸씽 같은 경우 1000억 미만인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코인 중에 시총이 1000억 미만이면서 19일과 20일, 즉 최근 하락률을 크게 돌파하지 않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한 5분만 뒤져봐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퀴즈톡이 그렇고, 그리고 디마켓이 그랬고요. 그리고 센티넬이 그랬고, 그리고 헌트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 코인의 시총을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퀴즈톡 500억, 디마켓도 1000억 미만이죠. 그리고 센티넬도 600억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헌트까지 500억 미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좀 차트를 보면은 먼저 퀴즈톡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퀴즈톡의 4시간 봉이고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상승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 좀 반등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디마켓과 헌트를 보게 된다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디마켓의 경우에는 이 하락이 진행되기 전에 매물대를 탐색하는 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꼬리로서 2,000원까지 매물대를 탐색을 했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헌트의 경우에도 비록 하락이 진행되었지만 이 하락되기 전날에 약 530원부터 560원까지 매물대를 한번 탐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쉽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반면에 퀴즈톡과 센티넬의 경우에는 이러한 봉이 그렇게 크게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봉 위치에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코인들도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정리드렸던 코인은 퀴즈톡, 디마켓, 센티넬, 헌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을 좀 더 찾으신 다음에 아마 제가 못 찾은 코인들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트가 횡보하는 시간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미넌스 값이 5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가 거치는 구간은 48% 구간이고 그 뒤로는 35%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도미넌스를 봤을 때 무조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2% 정도 올려놓게 되는데 7일에도 그랬고 최근 3일 정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인트들이 알트코인들이 나락을 가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 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도미넌스 하락 추세의 전환이지 이러한 급반등이나 갑작스럽게 조금 올려놓는 그런 위치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은 크게 여의치 마시고요. 그러니까 홀딩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도미넌스의 추세가 상방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최근 추세는 그냥 하락 중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의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순간순간 반등이 나오는 구역에 크게 놀라지 마시고 추세 전환에, 도미넌스 추세 전환에 크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횡보를 만들어주는 구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아마 제 영상 시청자 대부분이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계실 텐데 그러한 기간 전까지는 알트코인을 유효하게 가져갈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비중상 잡코인의 비중을 30%라고 제가 권장을 드렸어요. 30%에서 다만 40% 정도로 높여도 좋으나 저는 굳이 높이기보다 유지하는 게 리스크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두고요. 다만 높이실 때는 10%는 단타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장, 이번 반등장도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